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쉽지 않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아이들 책 읽히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서 저는 항상 루틴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자기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게 그냥 돌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자기 전에는 항상 책을 읽고 잡니다. 사실 이 루틴이 계속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해요. 또 좀 아이에게 돈을 줘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써보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효과는 없어요. 잠깐이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니까 사실 책 읽는 자체가 보상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게 돈을 준다는 거는 새로운 보상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루틴을 만들어주면서 정말 재미있는 책을 열심히 골라다 주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읽었더니 생각보다 재밌다. 이렇게 되면 읽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다양하게 청소년 북큐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책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나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만화책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만화책만 읽게 되는 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전 루틴 시간에는 만화책을 못 읽게 했고 나머지는 마음껏 읽게 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한 30분 정도 책을 꾸준하게 읽는 아이들은 만화책을 읽어도 문해력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만화책 때문에 다른 책을 안 읽는다거나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사실 요즘은 만화책보다 더 강력한 너무나 힘든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만화책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라기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뭐 쇼츠나 게임 이런 쪽 때문에 책을 더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만화책을 통해서 책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책을 갖다 주고 같이 책을 읽고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정말 독서 광이라던가 뭐 책벌레라던가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꾸준하게 책을 계속 읽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질문 중에서 또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영어 독서도 하고 이러는데 뭐 레벨이 잘 안 나온다. 사교육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교육이나 이 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공부를 되게 쉽게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쉽게 하니까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을 많이 읽었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책 자체가 공부를 잘하게 되려고 읽히는 건 사실 아닌데 이 엄마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게 아이 미래에 유리하니까 그런 방법을 당연히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공부를 쉽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평가에 맞는 공부를 해야 평가를 잘 보게 됩니다. 레벨 테스트가 잘 나오지 않는다. 왜 책을 많이 읽는데 레벨 테스트가 잘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레벨 테스트는 그 레벨 테스트에 맞는 공부를 해야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중학교 한 3학년, 2, 3학년 고등학생이 되면 독서가 당연히 줄고 공부의 양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계속 책을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어릴 때는 저는 독서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아이가 크게 되면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해야 하는 이 평가에 적절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은 트렌드가 영어 학원에서의 레벨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사실 요즘은 수학이나 국어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많이 올려가 있고 영어도 물론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어학원에서의 레벨이 그렇게 중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교육에 대해서도 물어본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아이들 사교육했던 걸 좀 떠올려 보면요. 예체능은 빼고예요. 다양한 예체능은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은 어렸을 때 많이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공부와 관련한 사교육이에요. 저는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사교육만을 했습니다. 뭐 아이가 2개를 한번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사교육을 해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꾸준하게 다녔던 학원은 영어 학원이었어요. 사실 제가 해주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너무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어쨌든 영어는 꾸준한 인풋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빡세게 숙제해도 되지 않는 그런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까지 영어 학원을 꾸준하게 다녔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학원에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단어도 꾸준하게 계속 외우게 해주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보통 우리나라 교육은 문법을 하니까요. 문법도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대충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영어 학원을 끊고 영어는 이제 스스로 하도록 계속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단어를 외우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리딩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 학원 하나만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수학학원을 중3부터 다녔고 둘째 아이는 중2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자기가 수학학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서 영어를 끊고 수학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약간의 선행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건 제가 좀 봐주기도 하고 인강을 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다니면서는 이제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인데, 중학교 내신 기간에는 수학학원을 가지 않게 이제 뺐습니다. 내신은 네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거다. 네가 혼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빼고 조금 선행을 나가야 되는 부분을 수학학원을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혼자서 핸들링해야 하는 시간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영어도 해야 되고 또 과학이 필요하면 과학 인강을 듣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사실 실전인데요. 큰아이도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학원 하나만 그렇게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혼자서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이 좀 더 요청을 하면 더 보내줄 생각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교육은 하나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교사니까 사회와 관련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사회교과 관련한 책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사실 사회까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서 중학교 사회는요, 그냥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뭐 또 수준이 높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문해력이 갖추어져 있다. 아이가 평상시에 그냥 다양한 책을 자연스럽게 읽는다. 그럼 그 친구는 사회가 엄청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사회를 잘해요. 국어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과목도 다 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교과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아이가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어요.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그거 열심히 읽어보고 교과서만 열심히 읽어보면 시험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중학교 사회나 과학이 좀 더 중요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범위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되기 때문에 사회나 도덕과 관련한 내용이 나중에 통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따로 뭔가 하려고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고 너무 국영수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국영수는 도구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부를 하든 그 도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어를 잘하면 사회를 왜 잘하냐면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고 핵심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가 너무 쉽죠. 그래서 국영수가 중요한 건 너무나 우리 사회가 국영수에만 몰두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학문을 하는 도구를 배우는 게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책은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영상 링크로 달아두고요. 또 앞으로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감히 Q&A를 좀 해봤는데요. 대답이 별게 없어서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리고 또 영상으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매우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